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도 계좌는 2억 2,5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75만 원 손실 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 500만 원 수익과 환차익,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5,900만 원 수익 중으로 4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수익이 현재 기준 총 3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이번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과잉 투자 우려 루머가 나오면서 그 핑계로 나스닥이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요. 어제는 대체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정도로 떨어졌는지 살펴보면 일단 가장 먼저 갑자기 찾아온 AI 과잉 투자 우려 소식입니다. 간단히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 임대를 줄이기 시작했다 라는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이 소식에 왜 시장이 출렁했냐? 이 소식은 AI 투자가 과잉일 수도 있다 라는 우려로 연결됨과 동시에 이제 기업들은 AI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 라는 AI 수요 감소 우려로 연결됩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AI 강세장에 그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빅테크와 반도체가 하락했는데요. 이 소식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지역에서 당연히 전략적으로 조금 조정할 수는 있지만 크게 바라보자면 결국 전 지역에서 더 강력한 성장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라면서 이 소식을 일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시장을 하락시킬 땐 매스컴들이 이악재 저악재 같이 터뜨려 버리는데 그냥 지금 개미 털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불과 1주 전인지 2주 전인지 실적 발표 때 빅테크들은 올해 AI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며 지금 많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매스컴 제목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를 호재로 연결시켰었죠. 그래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AI 수요는 여전히 넘쳐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AI 공급 과잉 논란이라는 재료를 던져버립니다. 제가 항상 매스컴을 믿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죠. 개미들을 좀 태우고 싶으면 좋은 재료 던져주고 개미들을 좀 떨구고 싶으면 나쁜 재료 던져주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매스컴과 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행보도 살펴봐야겠죠. 곧 러우 전쟁이 종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 완화의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다만 관세를 대부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다 라는 트럼프 발언이 또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완화의 부정적인 소식도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지만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공격적인 정부 지출 삭감과 정부 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일단 팔아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다들 하실 겁니다. 지금 제 수익도 1억을 반납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S&P 500 일봉 차트를 보면 무려 3개월 동안 매우 지루한 박스권 중입니다.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하고 또 지난주 금요일부터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박스권 기간 조정은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서 미국 주식 고평가다,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과열 상태가 되었을 때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락장이 찾아오면서 과열을 시키는 것보다 천천히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시간을 활용해 과열을 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면 결국 시간이 지나 위든 아래든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 박스권 상단을 상승 돌파해주면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단을 하락으로 돌파해주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걸 맞출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다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게 하락장의 초입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 그걸 절대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말씀을 드리죠? 네, 긍정적으로 우상향을 바라보되 최악의 경우도 미리 대비를 해두자 라는 말씀을 지겹도록 들어오고 있죠. 어떤 분들은 오를지 내릴지 확실한 정답을 얻고 싶어 하지만 전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면서도 불려야 하는 투자자입니다. 저 역시 오른다, 떨어진다 라고 예측하고 맞추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저한테 혹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진실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4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든 투자든 살아가다 보면 100%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에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경우도
대비를 해두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역시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죠. 즉 최선을 바라되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일이 잘 풀리리라 믿고 열심히 노력하되 현실적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불운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최악의 경우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둬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향을 외치는 낙관론자임에도 최악의 경우를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다 설명드렸죠? 또한 우리는 계절성 공보를 통해 올해 1분기는 지루한 웅덩이일 것이다 라는 대비를 미리미리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1년차 사이클에선 대통령 정책 불확실성으로 3월까지 웅덩이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빅스 데일리 센티먼트를 보면 무려 63을 터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치는 2022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그때가 언제인지 이제 다들 아시죠? 네, 2022년 하락장의 최저점, 바닥, 최고의 웅죽 기회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이 빅스데일리 센티먼트가 63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이후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1년 뒤 매우 높은 83%의 확률로 무려 12% 정도 더 상승해 있더라 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뒤 주가가 하락했던 두 번을 보면 큰 하락은 아니었고 제자리 걸음이었다 라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각해보자면 3월까지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웅죽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공포지수에도 나타납니다. 공포탐욕 지수를 보면 29로 크게 떨어져 있으며 곧 극심한 공포 구간에 또 진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다수들과 반대로 행동하는 극소수 웅죽러들이죠. 저는 여전히 기회 그 어딘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막히게 현재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모두 2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웅죽하느냐가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내 자산을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지금 당장 섣불리 큰 비중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역시 원칙대로 웅죽을 진행하지만 잘게 쪼개서 분할 매수할 계획인데요. 왜냐면 지난주 양봉을 잡아먹는 강한 장대 음봉이 출현했는데 이 패턴은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웅덩이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차트와 똑같은 웅덩이를 보고 누군가는 위기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미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포착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죠. 왜냐면 기회는 항상 위기 속에 숨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대체 지금 이게 기회라는데 나도 웅줍해서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라는 사람을 레버리지 하셔서 자산을 불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투자에서 말하는 레버리지가 있고 시간 레버리지, 지식 레버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를 잘 모르는데 그 분야에서 도움을 받아서 더 빠르게 크게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의 노동력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레버리지 ETF 투자자죠? 그렇다면 이 레버리지를 더 잘 활용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스킬이 바로 이 레버리지입니다. 부자들은 모든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투자금도 레버리지하고 직원을 고용해 레버리지하고 시간마저 레버리지해버립니다. 여러분, 기회는 곧 금방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왔을 때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웅덩이 기회를 잡고 싶은데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둘 테니 가입하셔서 제 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참고하시면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서 1억이라는 수익을 반납했습니다. 1억이라는 큰 돈의 수익을 잠시 반납했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주식시장의 성과를 가지고 본인 대통령 업적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는 일시적인 웅덩이는 용인하겠지만 지속적인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번 기회를 잡아 자산을 퀀텀 점프 시키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